여러분, 어서 오세요. 마음 불안해질 때 꼭 필요한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서 풀어드립니다. 이 나이 되면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평생 살고 싶잖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60대 이후 10분 중 8분이 한 번 이상 이사를 경험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 몸이 불편해지거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혹은 자식 문제로 갑자기 집을 옮겨야 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그때 깨닫죠. 이건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밀려난 이사구나 하고요.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60대 이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 기준 6가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전원주택이 좋아요, 아파트가 편해요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불안 속에서 살 것인지 평온하게 살 것인지 결정하는 아주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겁니다. 첫 번째 기준. 좁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들도 다 나갔는데 둘이 사는데 큰 집 필요 없어. 맞는 말 같지만 너무 작으면 집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 갔다가 며칠 못 버텼습니다. 아늑한 줄 알았는데 숨이 턱턱 막혀서 결국 다시 큰 집 알아봤어요. 좁은 집은 식탁도 없고 거실도 없어서 앉을 자리는 있어도 제대로 살 공간은 없습니다. 물건은 자꾸 쌓이는데 놓을 데가 없고 하루 종일 버릴까 말까 고민에 머리만 아픕니다.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노후에 가장 좋은 집 크기는 약 18평에서 20평 정도.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공간에서 부부 각자 방 하나, 함께 쉴 거실 하나 정도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 기준. 병원 옆 말고 복지관 옆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야지. 그런데 실제로 병원 옆으로 이사하신 분들 몇 달을 못 버팁니다. 하루 종일 울리는 앰뷸런스 소리, 창밖에서 들리는 비상벨, 언제든 내일이 될 것 같은 불안이 쌓입니다. 병원은 기다리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닙니다. 반면 복지관은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복지관 덕분에 살맛나요. 밥도 먹고 배우고 사람도 만나고. 복지관은 대부분 무료거나 도시락값보다 저렴한 가격의 프로그램도 듣고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지출이지만 복지관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선 복지관 옆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쌉니다. 한국도 곧 그렇게 변합니다. 복지관은 노후의 강남입니다. 세 번째 기준. 자녀와 함께? 아닙니다. 근처에 사세요. 이 나이에 어디 가요?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죠. 처음엔 좋습니다. 같이 밥 먹고 손주 웃음소리 들리고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2달만 지나보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사위의 눈빛이 싸늘해집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이유 없이 피하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항상 집에 있다는 건 눈치라는 이름의 족쇄가 되고 부모 입장에선 평생 살아온 내 집에서 하루아침에 숙식 제공자로 전락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리 무엇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되는 거리, 같은 아파트 다른 동, 또는 걸어서 5분 이내. 필요할 땐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은 완전히 독립된 거리.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네 번째 기준. 전원주택 현실은 낭만보다 고립이 먼저 옵니다. 퇴직하면 앞에 산 뒤에 텃밭 있는 집에서 살 거다 꿈꿨는데 현실은 딴판이에요. 봄엔 잡초 뽑느라 허리 나가고 여름엔 벌레와 모기와의 전쟁, 가을엔 낙엽, 겨울엔 눈 치우다 골병 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긴 경치 좋은 감옥이야. 나는 사람 소리가 그리웠어.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흙냄새보다 이웃의 말소리가 혼자가 편할 것 같지만 외로움은 그 어떤 병보다 빠르게 몸을 무너뜨립니다. 다섯 번째 기준. 공원이 곧 약국입니다. 이 동네 왜 이렇게 집값 비싸요? 하고 물으면 공인중개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공원 가까워요. 나이가 들수록 약국보다 더 중요한 건 집 앞 산책로입니다. 혈압, 당뇨, 심장병, 우울증, 불면증까지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걷기입니다. 그런데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 집 근처에 걷기 좋은 곳이 없어서입니다. 좁고 차 많은 인도, 시멘트 덩어리 아파트.
단지 커다란 도로뿐인 동네에서 걷는 건 건강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반대로 나무가 많은 산책로, 호수가 있는 공원, 벤치에서 햇빛 쬐 수 있는 쉼터가 있다면 걷는 게 기쁨이 됩니다. 걷는다는 건 곧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과 마주치고 자연을 느끼고 천천히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아있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공원이 가까운가, 산책로는 잘 돼 있는가, 이건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걷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주저앉으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약보다 먼저 챙길 건 발 딛고 걸을 수 있는 땅입니다. 6번째 기준. 사는 곳이자 동시에 자산입니다. 난 그냥 이 집에서 평생 살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배우자를 잃거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 집을 팔아서 돌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너무 외진 곳, 오래된 구조, 비싸게 들여놓은 전원주택. 살 땐 좋았지만 팔 땐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집. 결국 가장 힘든 순간 내 발목을 잡는 게 바로 그 집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선택하는 집은 살기도 편해야 하고 팔기도 쉬워야 합니다. 교통이 되고 생활 인프라가 있고 수요가 꾸준한 곳. 내가 사는 집이 결국 내 노후 통장인 셈이에요. 마지막 집은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 어디서 살아야 가장 평온하고 인간답게 살까요? 아파트, 전원주택, 실버타운 고민 많으시죠? 실버타운, 겉보기는 천국, 속은 외로움. 밥도 나오고 병원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많다는데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실제로는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경비, 간호사, 생활지원까지 모두 갖춰졌지만 그 모든 편안함이 마음까지 채워주진 못합니다. 왜냐고요? 젊은이도 아이도 다양성도 없는 단일 세대 공간. 매일 같은 사람과 같은 식사, 대화 주제는 혈압, 병원, 약 이야기. 3개월만 지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건가? 시설은 호텔인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사람이 메말라요. 그래서 수천만 원 입주비를 포기하고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을 살아내는 공간인가입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집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집. 그게 없다면 아무리 편해 보여도 그 집은 결국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살기 편한 감옥일 수 있습니다. 2번째, 전원주택. 낭만은 딱 한 달, 그 다음은 노동입니다. 퇴직 후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마당 있는 집에서 나무도 심고 텃밭도 가꾸며 여유롭게 살 거야. 그 마음 100번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봄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엔 벌레와 모기와의 사투, 가을엔 낙엽 치우기, 겨울엔 눈 치우다 넘어져 응급실 신세. 이건 살기가 아니라 버티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마트, 병원, 약국까지 모두 차로 30분 거리. 그나마 자식들도 찾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집안에 사람 소리 하나 없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1년도 안 돼서 서울로 돌아오셨습니다. 경치는 좋은데 아무 소리도 없으니 마음이 더 시끄럽더라고요.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 소리가 먼저입니다. 불편함보다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3번째, 아파트. 불만은 있어도 결국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은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보니 아파트가 최고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파트는 가장 적은 위험과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가진 구조입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약국까지 대부분 걸어서 10분 이내. 외롭지 않음, 위급할 때 도와줄 이웃이 있음. 관리실, 경비, CCTV 등 안전 시스템 확보. 생각보다 적은 유지비와 깔끔한 관리. 노년층을 위한 문화센터, 동호회 등 커뮤니티 활성화.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특히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경로당, 복지관, 병원, 어린이집까지 한꺼번에 갖춘 작은 도시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완벽하진 않아도 망한 선택은 아닙니다. 4번째, 중소도시의 도심 속 전원형 아파트가 뜨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중간지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연을 품은 단지. 예를 들어 전주 에코시티, 원주 기업도시, 세종시 고운동, 나주 혁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이런 곳들은 공원, 산책로, 호수 같은 자연환경의 병원, 복지관, 쇼핑, 교통 인프라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보다 집값도 훨씬 낮습니다. 은퇴 이후 2주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이런 중소도시형, 전원형 아파트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버타운 낭만은 있지만 외로움도 크다. 전원주택 멋있지만 삶을 지탱해주진 않는다. 아파트 완벽하진 않아도 실패는 막아준다.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 모든 걸 적당히 갖춘 현실적 이상형이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내 삶에 가장 맞는 조합은 무엇인가? 이 기준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다음 이사는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하는 마지막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후회는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게 꼭 맞는 집 찾는 법을 상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무조건 복지관 근처 아파트 1순위입니다. 연금이 적거나 소득이 거의 없고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복지관 중심 생활권을 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엔 돈 안 드는 서비스가 몰려 있습니다. 양질의 식사, 교육, 운동, 심리상담, 문화활동까지. 복지관은 무료 종합센터입니다. 집이 조금 비좁더라도 복지관 하나면 심리적, 사회적, 건강적 돌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게 노후의 삶의 리듬과 의미를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두 번째, 건강이 걱정된다면 도보 10분 이내 병원,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보세요. 무릎이 약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1층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찾으세요. 그리고 병원은 반드시 걸어서 10분 이내여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병원 옆에 살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그곳이 심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이렇습니다. 작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그 주변에 내과, 치과, 약국이 골고루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건 몸이 살아있는 한 네 발로 다닐 수 있는 주거지입니다. 그게 노후의 독립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단지 내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 모임이 활발한 곳을 찾으세요. 사람은 외로워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동네 약국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남편과 사별하거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노후를 지탱하는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됩니다. 네 번째, 나는 아직 활동적인 성격이다. 놀고 싶고 세상과 연결돼 있고 싶다면 실버타운보다 도시명 신축 단지나 중소도시 복합단지를 보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 오가는 소리 들으며 지내는 게 오히려 내가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마트, 백화점, 도서관, 지하철이 가까운 곳. 요즘 이런 곳이 시니어에게도 어울리는 공간이 되어갑니다. 왜냐고요? 중년 이후의 삶은 조용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숨을 필요 없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좋습니다. 놀이터 소리, 버스 정류장 소리, 지나가는 청년들의 목소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마지막 집을 고민 중이라면 팔기 쉬운 집, 그리고 돌봄을 끼고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80세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 혼자 살 수 없을 때 그 상황을 도와줄 시스템이 근처에 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요양병원, 방문간호,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들이 오기 불편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서울이라면 교통 허브 근처, 지방이라면 중소도시 중심지, 무조건 차로 1시간 안쪽이어야 진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언제든 처분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 집은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조명을 켜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반은 행동하는 준비입니다. 당장 이사를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나는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가? 그 그림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그림이 뚜렷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덜 흔들립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어떤 집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집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분 비율은 25%를 넘었습니다. 70대 이상은 3분 중 1명이 1인 가구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대부분이 혼자 살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니라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경비 아저씨가 있고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아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산다는 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걸 뜻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작은 자조 모임, 동아리,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매주 수요일 복지관 합창단, 동네 도서관 낭독 모임, 마을 신문 만들기, 걷기 모임, 자전거 모임, 소규모 나눔 모임. 이런 활동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게 심리적 면역력이 되고 위기 상황에서도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회적 백신이 됩니다. 세 번째, 절대 혼자 살면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고립된 전원주택 지역. 초고층 대단지지만 커뮤니티가 없는 곳. 이웃 간 왕래가 없고 복지관 하나 없는 동네. 이런 곳에서 혼자 살면 몸이 멀쩡해도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내가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위급 상황에서 구조 요청이 가능한가, 이게 곧 생명선입니다. 반대로 아파트 커뮤니티가 잘 돌아가고 경로당,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가 도보권에 있고 관리실, 주민센터와의 연락망이 잘 갖춰진 곳이라면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삶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혼자 사는 여성 남성에게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보안 철저, CCTV, 출입 통제, 관리실 응대, 밤길이 밝고 안전한 동네, 신뢰할 수 있는 여성 공동체 또는 친밀한 이웃. 남성이라면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복지관, 운동시설, 모임 참여 가능, 식사, 청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 반찬 배달, 세탁 서비스 등 갑작스러운 병환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주치의 요양시설, 방문 간호 등 1인 가구의 노후는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을 막는 싸움입니다. 혼자 살아도 나는 이 사회의 일부다라는 감각만 있다면 그건 충분히 건강한 삶입니다. 혼자 있어도 복지관 가면 아는 얼굴 있고 시장 가면 인사 나누는 사람 있으니까 외롭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더 이상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걱정 대신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도 단단하게 살 수 있을까? 를 스스로 설계할 힘이 생기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년은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떤 일상을 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오늘 여러분이 만든 작은 관계, 한 사람의 인사, 한 번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단순히 집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내 삶의 무대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 무대가 조금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좋은 집입니다. 그 집이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산책로가 가까운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을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이사 그리고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따뜻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